이제 프레임워크 Decipher the genetic architecture of combination of complexities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제 genetic 그런 지와스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하여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의 이런 제네틱 스태티스틱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앱스트랙과 인트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앱스트랙터 보시면 이제 여태까지 지아스 스터디들은 보통 이제 싱글 디지즈를 이제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그런 연구 디자인인데, 실제로 개개인들을 보면은 이제 컨디션이 하나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는 이제 관성동맥 질환인데, 이런 관성동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제 타입 2 타입의 이제 당뇨병을 가지는 이제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뿐더러 이제 환자가 이런 코모다리티를 가지지 않은 환자와 가진 환자 간에는 분명히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당뇨병도 이제 비만인 환자와 이제 비만이 아닌 당뇨병 환자 간의 이제 패스로지도 분명 다르다라고 하여서 이런 차이점을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이제 리저트를 보시면 이 저자들이 이제 콤브 지와스라는 스태티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제 지와스 서머리 스태틱스만을 사용하여서 코모디티를 가진 디스오더를 가진 환자들의 이제 서세터빌리티를 가지는 베리언트를 찾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안점으로 말하는 점은 이게 이제 지아스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약간 흉내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케이스를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사람, 중복 이완을 가진 환자분들 혹은 이런 중복 이완을 가지지 않은 환자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한정하여서 케이스 컨트롤처럼 하여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가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메소로지를 이런 바이너리한 트레이트 말고도 컨티뉴어스한 트레이트로도 확장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리피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상 질환에도 이런 메소드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 방법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4가지의 다른 스터디에서 실제 지와스 이제 지와스 스태티스틱을 가져와서 이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384개, 좀 뒤에서 자세히 더 말할 건데, 이 4개의 이제 트레이트를 이제 6개 코모디티와 12개의 싱글 디지즈 타입으로 총 18개의 디지즈 서브 타입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모디티를 가지는 이런 디지즈 서브 타입에서는 총 384개의 로사이를 확인하였고, 이런 싱글 디지즈 타입에서는 587개의 이런 로사이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네틱 코릴레이션도 확인하였고, 제네틱 코릴레이션 확인하여서 이런 서브 타입 간에 이제
정말 생물학적으로 디스팅트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멘델리안 랜더마이저는 리스트를 하여서 이런 이펙트, 서브 타입들 간의 이펙트들이 이제 커절한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앞서 스트랙에서도 좀 말하였는데 이제 지어스 스터디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이제 컴플렉스 디지즈들을 가지고 지어스 스터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어스들은 이제 싱글 디지즈를 타겟으로 한 스터디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제 환자 개인이 이제 2가지 이상의 컨디션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예로 이제 코로너리 아트레티 디지즈를 가진 환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다이베이스를 동반하고 있거나 이제 다이베이스를 가진 환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많은 경우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언커버해서 이제 서스터블한 로사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스태티스틱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장점은 앱스트랙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이제 지어스 서머리 스태티스틱만 사용하여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제 가장 좀 특징으로 하는 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미믹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제 중복 질환을 가지는 경우 혹은 중복 질환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제 싱글 디지즈 여기서는 중복 질환이 없는 그냥 단일 디지즈를 싱글 디지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케이스라고 지정하였다고 하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로지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트레이트에도 확장할 수 있고 이제 2가지 이상의 질환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인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스와 관련된 4가지의 논문에서 이 콤부지어스라는 자기네들이 만든 메소드를 적용한 결과까지 이제 하는 게 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모델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 이제 크게는 이제 멀티베리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P1이 이제 피노타입 첫 번째 피노타입, 이제 P2가 이제 2번째 피노타입이고 이제 S들은 이제 스니벨 매트릭스이고 이제 저희는 이런 베타 값을 구해서 이 실제 우리가 여기서 타겟으로 하는 이제 코모디티를 가지거나 혹은 코모디티를 가지지 않는 이런 진짜 타겟 피노타입의 이런 인터셉트와 이제 코에피션트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 이 메소드의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베타 값을 활용해서 이 R0와 R1을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타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식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오즈 값을 구하는 그런 수식으로 이제 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오즈 값과 로지스틱 리그레션 오즈 값에 좀 차이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하였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구한 오즈 값은 이제 프로스펙티브한 샘플인지 뭐 리프로스펙트한 샘플인지 혹은 뭐 샘플링의 차이와 약간 관계없이 오즈 값이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여서 이런 샘플의 언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서 이 R 값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구한 오즈 값을 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피노타입으로 인한 바이너리 이제 피노타입으로 리그레션한 오즈 값. 그러니까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구한 오즈 값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베타를 중심으로 수식을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수값이기 때 이미 정해진 상수값이어서 이제 베타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로지스틱 모델에서 구한 값을 기반으로 한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의 코에피션트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값을 통해서 앞서 식에서 봤던 R0와 R1을 이제 이스터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1과 R0와 R1을 이스티메이트 하는 수식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코모디티가 있는, 이때는 이제 코모디티를 바이너리하게 0, 1로 이제 코드하여서 사용하였고, 이런 코모디티가 있을 때에, R0와 R1을 추정하는 식은 다른 것 같고, 이제, 이번 P1 곱하기 P2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싱글은 코모디티가 없는 경우의 질환을 말하는데 P1 곱하기 1-P2 이런 식으로 하여서 싱글 디지즈의 R0와 R1을 이제 이스터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로지스틱 기반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여서 이제 베타 값, 이스티메이트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는 바이너리한 트레이트만을 사용하여서 진행하였는데 이제 컨티뉴티브한 트레이트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Y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티뉴한 이제 트레이트이 되겠고, 이거 S는 이제 스닙의 값이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베타 1은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구한 코에피션트를 베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구한 베타 값을 사용하면 이거는 이제 지노타입 0, 1, 2 이제로 각각의 오즈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 베타 값을 사용하여서 오즈 값을 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서 베타 1 B는 이제 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코에피션트로 이 수식 앞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컨티뉴어스 트레이트에 대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값을 활용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여서 이제 바이너리한 트레이트 말고도 컨티뉴어스한 트레이트까지 해당 메소드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것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일단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할 때 이제 대부분 케이스 이제 지노타입 데이터를 만들고, 이때 지노타입은 총 로우가 어떻게 보면 300개인 지노타입 데이터를 바이너리하게 만들어서 이때 지노타입은 호모 헤테로 아니 와일드 타입 헤테로 호모 이런 식으로 0, 1, 2로 코드를 넣었고, 이때 스닙은 이제 알리피컨시를 0.05에서 0.95 이제 사이에 두도록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도 하였고, 또 이제 확장해서 좀 더 레어한 변이의 효과, 레어한 변이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알리피컨시를 0.005에서 0.995까지 이렇게 확장하여서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 그러니까 N수를 10,000, 20,000, 50,000, 10만 이런 식으로 하였고, 디지즈 프리밸런스는 이제 10%로 고정하여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GIOS Summary Statistics를 활용하여서 이제 해당 이제 콤보 GIOS라는 메소드를 적용하였는데 이때 이제 4가지 질환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각각은 총 3개의 논문에서 가져온 Summary Statistic이었고 이제 4가지 질환은 그 이제 coronary artery disease랑 타입 2 다이베이트, 그다음에 오베시티, 그다음에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심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트레이트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분석에 사용한 스닙은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0.01 이상인 것들만 사용하였고 이렇게 총 18가지의 서브 타입이 있는데 보면은 이 6개는 당뇨가 있는 관상동맥 환자, 뭐 이거는 비만이 있는 관상동맥 환자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있는 관상동맥 환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 타입의 코모디티가 있고 이거는 싱글 디지즈 여기서 말하는 건 싱글 디지즈인데 당뇨병이 없는 관상동맥 환자 이런 식으로 12개의 싱글 디지즈 타입으로 해서 총 18개의 디지즈 서브 타입을 나눠서 이 해당 콤보 지어스 메소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보 지어스 앞에서 4가지 트레이트를 활용하여서 이제 콤보 지어스를 진행하고 좀 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그마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진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제 각 이제 에디스코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하여서 헤리터빌리티도 구하고 이제 추후에는 제네틱 코릴레이션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즈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이제 서브 타입 간에 이제 커절 릴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앞에서는 이제 이미 있는 GWAS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사용한 거여서 마지막으로는 UK 바이오뱅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지노타이핑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제 콤보 지아스 메소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메소드 여기서 말하는 자기네들이 프로포즈한 방법이 실제 이 UK 바이오뱅크에서 지아스 스터디 했을 때 실제 결과와 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콘코던스가 있는지를 이제 코에피션트나 뭐 Z스코어 등을 비교해서 확인하였고 이때 이 코디너리 코로니티 아트리 디지즈랑 다이베이스는 이제 셀프 리포트랑 ICD-10 코드로 이제 컨비네이션을 가지고서 이제 샘플을 뽑아서 활용하였습니다. 똑같이 앞선 그 방법처럼 제네틱 코릴레이션도 구하고 이제 제네틱 코릴레이션도 구하고 멘델리안 랜더마이즈 메소드를 활용하여서 다른 컴플렉스 다른 트레이트와 어떤 커저리티가 있는지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선 결과를 보면은 이제 리얼 지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얼 지워스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우선 시뮬레이션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이제 리얼이라 함은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데이터에서 코모디티를 가지는 이런 진짜 케이스 샘플과 코모디티가 없는 컨트롤 샘플 간의 지어스 스터디를 했을 때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내에서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inferred는 여기서 제시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정값이 되고, 여기서는 이게 진짜 값으로 사용하여서
이 차이를 봐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값을 구했고 이 두 차이를 가지고서 피어슨 코릴레이션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각각 10,000, 20,000, 50,000, 10,000 이런 식으로 n수가 이렇게 뜨는데 n수가 늘수록 코릴레이션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n수가 늘수록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증가하고 이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건데 다 n수가 늘수록 코릴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헤리터빌리티 각 질환의 헤리터빌리티가 높을수록 이렇게 0.08, 0.09, 0.2랑 0.23이 더 높은데 이렇게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4가지 신질환에 콤브지어스 메소드를 적용한 결과인데 이제 그 각 결과를 사용하여서 이펙트 사이즈랑 S p-value 값 등을 구해서 맨하탄 플롯을 그린 것이고 이거는 이제 6개의 코모디티 디지즈의 맨하탄 플롯이고 이건 12개의 싱글 디지즈의 맨하탄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코모디티 6개 코모디티 타입에서는 이제 유니크하게 384개의 사이를 구했고 이제 12개 싱글 디스오더에서는 유니크한 587개의 로사이를 얻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좀 개수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p-value를 가지고서 그린 거고 여기서 구한 이 n수는 FDR 고정했을 때의 FDR 0.05 미만인 경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브 타입을 가지고서 진 엔리치먼트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하였는데 모든 타입을 가지고서 엔리치먼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리절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비만이 있는 이제 당뇨병과 비만이 없는 당뇨병을 가지고서 진 엔리치먼트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비만이 있는 당뇨병에서의 서브 타입에서의 진 엔리치먼트 테스트 결과이고 그 중에서 탑 10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비만이 없는 당뇨병에서의 이제 진 엔리치먼트 테스트이고 이거는 이 두 엔리치먼트 테스트 결과에서 중복된 경우의 유전자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드는 것도 당뇨병과 비만 간의 콤비네이션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TCF7L2나 CDKA-L1 같은 유전자들은 이제 모든 서브타입에서 이게 중복된 거에서 나온 결과니까 모든 이런 서브타입에서 서셋업을한 진이다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이제 문헌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뒷받침하는 문헌들이 있다라고 하였고 그 반면에 이제 F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베시티가 있는 타입의 이제 당뇨병에서 이니치먼트 낸 유전자인데 이런 결과가 이제 이전 스터디들과 다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FTO는 주로 BMI에 영향을 줘서 당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BMI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무게와 이제 비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이전 스터디들과 이제 컨시스턴트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JAZF1이나 KCNJ11 이제 PPARG 같은 유전자들은 이거는 이제 비만이 없는 당뇨병에서 이제 링크된
상위 랭크된 유전자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BMI나 이제 오베시티 등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글루코즈 디스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여서 이게 이런 BMI에 영향을 주는 이런 비만이 있는 당뇨병과는 좀 바이오로지컬한 메커니즘이 다름을 좀 더 확인을 하였고, 이제 헬스터빌리티랑 제네틱 콜리레이션을 각 서브타입 간에 이렇게 구하였는데, 그에 대한 표입니다. 이거. 서브타입 1, 2 이런 1과 2 간의 제네틱 콜리레이션을 구하였고, 서브타입 1과 이런 카디오베스쿨러 원래 컨디션 간의 제네틱 콜리레이션을 구한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부분 이제 제네틱 콜리레이션이 이제 약하거나 모더레이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콜리레이션이 강하게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즉슨 이제 이런 디지즈 서브타입이 되게 바이오로지컬하게 디스팅트하다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병이 있는 이제 관상동맥 아티커리 디지즈와 당뇨병이 없는 카디오아티커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 콜리레이션이 이제 0.1 정도로 콜리레이션이 좀 약한데 이런 거는 이 두 서브타입 간에 바이오로지컬하게 굉장히 디스팅트하다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예로도 이제 비만이 있는 당뇨병과 당뇨병은 좀 0.27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모더레이트한 이제 제네틱 콜리레이션을 가지는데 당뇨병이 없는 비만과 이제 스트로크 여기가 스트로크는 0.27 정도로 좀 콜리레이션이 있고, 이 반대로 당뇨병이 없는 비만은 또 이제 관상동맥과의 콜리레이션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디지즈 서브타입이 좀 바이오로지컬하게 디스팅트함을 제네틱 콜리레이션을 사용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즈 애널리시스를 진행하여서 이런 디지즈 서브타입 간의 커절 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컴으로는 이제 커널리 압트랙티브 디지즈가 이런 비만이 없는 당뇨병일 때 어떤 커절리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에서도 이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예를 들면 관상동맥 질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서브타입 세 가지를 보았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 이 오즈2 값을 보시면 되는데, 비만이 있는 당뇨병은 이제 1.17 정도로 다른 1.0, 1.05 이런 다른 서브타입보다는 훨씬 이제 오즈 값이 있어서 좀 더 시그니피컨트한 이제 커절 링크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서브타입인 이제 비만이 없는 당뇨병 혹은 당뇨병이 없는 비만은 이 관상동맥 질환에 커절리티가 없음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파인딩은 이제 제네틱한 베리언트, 그러니까 이제 관상동맥의 리스크를 비만이 아닌 당뇨병과 이제 관상동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제네틱한 베리언트들이 패스웨이가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두 트레이트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있을지언정 이게 커절함을 의미함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UKB에서 해당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UKB에서 이제 해당 메소드를 진행하였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서 X축이 이 메소드를 사용하였을 때 베타 이스티메이트 값과 코에피션트 값, 네, 이 Y축은 여기서 리얼 지어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UKB에서 앞선 시뮬레이션 데이터처럼 UKB에서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실제 진행한 지어스 이제 코이피션트 값을 Y축에 두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타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이고, Z 스코어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일치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메소드가 UKB에서 적용하였을 때 실제 UKB 지어스 스태티스틱과 많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 컨코던스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서브 타입별로 이제 멘델리안 디즈, 제네틱 코릴레이션을 구했을 때도 0.9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제 결과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LD 허브라는 그런 웹사이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643개의 트레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트와 이 해당 서브 타입 간의 이제 제네틱 코릴레이션을 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콤브 지어스 메소드를 가지고서 그 결과 모든 그 LD 허브 트레이트에 있는 제네틱 코릴레이션이 각 서브 타입별로 0.7, 0.8, 0.9 정도로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즈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을 때도 상당히 모든 서브 타입에서 코릴레이션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자기네들이 진행한 이제 메소드의 결과와, 그러니까 예측한 결과와 실제 UKB에서 지어스를 진행했을 때 리얼 지어스 스태티스틱을 비교했을 때 코릴레이션입니다. 매우 컨코던스가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저자들이 자기네들은 이런 디지즈나 트레이트의 콤비네이션에 대한 이제 서브스터블한 베리언트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스태티스티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제 서머리 스태티스틱만 사용하여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런 방법은 이제 굉장히 이제 코모디티를 가진 디스오더를 에 대한 제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메소드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컨티뉴어스한 트레이트와 에도 확장할 수 있고, 이제 2가지 이상의 트레이트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메소드들은 기존 메소드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디스커션에서 말할 때는 이런 비슷한 메소드들이 대부분은 코로컬리제이션을 베이스로 한 그런 통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코로컬리제이션의 메소드가 아니라 이런 지와스 스터디에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이제 미믹한 컨셉이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제네틱 베리언트의 이제 이펙트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큰 특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스터디도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샘플의 서머리 스태티스틱이 좀 영향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파퓰레이션 내에서 하는 것이 파퓰레이션에서의 서머리 스태티스틱이라고 가정하고서 이 메소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샘플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면 이제 결과가 어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제공하고 밸리데이션 했던 데이터들은 다 이제 유러피안 샘플이 대부분 거의 다여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헤테로지니어스하다면 결과가 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뭐 그렇긴 한데 이 저자들은 이 콤보 지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단지 지어스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사용하여서 이런 코모디티 질환의 효과 이펙트들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콤보 지어스 메소드가 좀 더, 조금 표현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널리시스에서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디지즈 컴비네이션의 아키텍처나 제네틱한 이런 베이스 라인들을 좀 더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